그 전문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볼 거지만 앞부분 줄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냥 작품 전체에 대한 내용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만남과 이별이 반복된다라는 말 나와요. 네. 총 3번 나오거든요, 원래.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근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건 이제 2번이에요. 2번. 3번 더 나오나? 3번인데? 아, 3번 더 나온다. 이게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여러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데, 교과서마다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좀 착각했네. 3번 다 나오는구나, 여기는. 됐죠? 그래가지고 이게 왜 반복되냐면, 그만큼 이제 이생이랑, 최씨죠? 최씨 여인. 사랑, 애정을 강조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된다라는 거를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이룩하는 거는 이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잖아. 그렇죠? 근데 헤어진다라고 하는 이별은 당연히 장애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가 있고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걸 우리는 갈등이라고 얘기한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게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작품의 갈등 구조가 되는 거야. 근데 너네 조금 기억날런지 모르겠는데 소설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 이렇게 구분이 됐었고 외적 갈등인 경우에는 갈등이 무엇과 무엇 사이의 갈등인지가 조금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얘기하는 게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있고 그렇죠? 이건 일단 말로만 설명할게요. 개인과 개인의 갈등 또는 뭐 개인과 사회의 갈등, 개인과 운명의 갈등 이거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이별이 1번, 2번, 3번 어차피 3번 일어날 거잖아. 그 이별 3번이 갈등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 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구조니까 잡아줄게. 첫 번째 이별 뭐 때문인지 기억나냐? 이별 1은? 제가 아빠 때문에. 아버지가, 그죠? 너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내려가라.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반대라고. 됐죠? 아버지의 반대. 근데 이 아버지가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방금 약간 축약해서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집안 망신시키지 말아라 이거잖아. 그죠? 양반집 도련님인데 네가 지금 이렇게 나가서 외간 여자를 네 마음대로 만나고 다니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 그죠?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 행위에서 벗어나는 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개인과 사회의 갈등 때문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서 이생이 떠난다라는 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라고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은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야 돼.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이생을 싫어해서 시기해서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되는 거고 이별 이는 죽었어요. 최씨. 홍건적에만 나오죠. 됐죠? 전쟁이었죠, 전쟁. 그렇죠? 이것도 역시나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갈등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었으니까. 됐죠? 별 문제 없죠?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도나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라고. 사회적 분위기. 첫 번째는. 됐죠? 그때 당시에 유교적. 그렇지, 그렇지. 그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거 헤어지게 된 거니까. 아빠가 보낸 이유가 외간 여자라는 게 해가지고. 그렇지. 이때 당시엔 자유연애라고 하는 게 안 돼요. 금기시 되던 거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사건 때문인 거죠. 역사적 사건 때문에. 괜찮습니까?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실제로 벌어졌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회적인 사건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의 실제 역사에도 있었고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 이별이 이제 이별 3. 탄생했다가 그렇지. 최씨 여인 저승으로 떠나는 거. 최여인 저승으로 떠남.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 조금 다르죠.
사람이 죽으면 이승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개인과 운명의 갈등 때문이죠. 그렇죠? 죽음의 필연성, 죽음의 필연성. 또는 이제 여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승과 저승의 단절, 그렇죠? 구분. 이승과 저승을 구분했기 때문에 이원적 세계관 때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야, 이원적이다라고 하는 말 둘이 분리되어 있다고. 그렇죠? 이승이라고 하는 공간, 저승이라고 하는 공간, 이 공간은 둘로 분리된 공간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이렇게까지 좀 파고들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 잡아두시면 되겠고, 물론 당연히 우리가 가장 집중하게 되는 건 이게 마지막 이별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이별을 가능하게 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게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 되는 거잖아. 사랑, 그죠?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의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플러스로 이생규장전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네. 그렇죠. 전기적인 요소. 비현실적 요소. 그렇죠.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일단 먼저 좀 잡고 들어가기에 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랑 전기적인 요소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물을 수밖에 없어요. 너네가 이제 변형 문제나 이런 거 풀 때도 되게 계속 나올 거야. 이거는. 근데 이제 위에 이야기했던 이 갈등 구조 관련된 거는 일단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없죠. 자, 잡아두고 본문 가서 체크하자. 자, 앞부분 줄거리 읽어볼게요. 자, 송도에 사는 이생은 요 송도라고 하는 말 나오잖아. 이거 이때 당시 실제로 있었던 지명 이름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지명 이름입니다. 구체적 공간이에요. 응? 아니, 그 송도가 아니야. 그 인천에 있는 그 송도 아니고, 어, 그 고려시대의 송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죠. 지금으로는 북한쯤 될 거예요. 북한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일 거야. 구체적인 공간을 제시하는 건 효과가 뻔하죠. 그래서, 현실성. 그렇지, 현실성, 사실성. 그렇죠? 자, 모처럼만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하죠. 어디까지나 얘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건적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허구적인 이야기잖아. 하지만 진짜처럼 느끼게 하는 장치가 되는 거라고. 그렇죠? 송도에 사는 이생은 국학에 가는 길에 우연히 양반집 담 너머로 아름다운 최 씨를 보고 마음에 끌리게 되고 요거 있죠. 양반집 담 너머로 최 씨를 봤다. 요 구절이 제목 우리 이생 있죠. 이생이 주장 나오잖아. 담장을 넘는 거예요. 음, 전인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한자까지는 됐고요. 제목과 관련한 사건이야. 괜찮습니까? 주장? 아, 어. 이생이 규가 넘는 거예요. 장이 담이고. 괜찮습니까? 이생이 담을 그러니까 이게 담을 넘는다보다는 그러니까 담장 넘어서 그 여인을 만났던 그 장면을 이제 따서 만든 제목이야. 한자가 무슨 뭐 의미까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요 장면이 지금 제목과 관련 깊은 사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최씨 또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됐죠? 자, 담을 넘은 이생은, 그래, 여기 부분 생각하면 되겠다. 요거 다시 한번. 담을 넘은 이생은 최씨와 만나고, 요거. 됐죠? 두 장면 합쳐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며칠을 함께 보내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만남 1이죠. 만남 1. 이제 만남 1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거는 자유연애 사상이에요. 자유연애 사상.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조금 독특하게 나타나는 장면이었다. 까지 보시면 되겠고. 본문 갑시다. 어느 날 이생이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옛 성인의 말씀에 요거 하나 체크하자. 옛 성인의 말씀에 인용했죠? 성인의 말을 인용했다. 근데 이게 왜까지 같이 보세요. 말을 인용했다고. 무엇 때문에? 요 내용이죠.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해야 한다고 했어. 근데 나는 인사를 드리지 못한 채 벌써 4일이나 보냈고 3일을 지금 외박을 했어요.
분명 부모님께서는 문간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니 이 어찌 자식된 도리라 하겠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유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강조하는 거야. 그렇죠? 성인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성현이라는 말 쓸 수도 있어요. 성현, 성인, 성현 뭐 같은 말이니까. 그렇죠? 이 효사상이 드러나는 거죠. 효사상.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지금 이 작품 안에 어디까지나 유교적인 사상이 되게 강하게 드러나요, 실제로. 지금 너네도 이미 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뒤쪽에 가면 막 정절 이런 거 나오잖아.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고. 갑시다, 뒤에. 최 씨는 서운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뒤에 갑시다. 그러고는 이생이 담을 넘어 돌아가게 해주었다. 이 이생은 그 뒤로 밤마다 최 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렇죠? 홀딱 빠졌어요. 어느 날 저녁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아버지 나오죠? 아버지 체크하라면 하고 가자. 음. 아버지의 성격을 또 묻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되게 권위적이죠. 권위주의적. 그죠? 꽉 막힌 것도 맞죠. 근데 그 꽉 막혔다를 또 꽉 막혔다라고 선택지로 만들진 않을 거 아니야. 그 말을 조금 이제 문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나쁘지 않은데? 고지식하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집안을 우선시하고, 가문을 우선시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이제 공건적 인물이라고 얘기하죠. 공건적이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인물인 거야. 가문을 중시하고, 집안의 이름을 중시하고, 명예를 중시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유교적인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지는 않죠, 사실. 장애물이 되는 거니까. 갑시다. 네가 아침에 집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게 뭐야? 너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거 지금 이거 자체의 행위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 나갔다가 들어오는 목적이 뭐야? 공부하러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괜찮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황혼역에 나갔다가 새벽에야 돌아온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습니까? 황혼은 저녁이야. 그러니까 너 원래 네가 학문을 닦는 선비로서 그쵸? 아침에 나갔다가 열심히 밖에서 공부하고 저녁 때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근데 이걸 안 한 거잖아. 이걸 안 하고 대신에 해가 질 무렵에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지. 너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되는 거라고 지금. 괜찮습니까? 자, 이게 어찌된 일이냐? 분명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어서 누구네 집 귀수와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일 테지라고 짐작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목격한 게 아니야. 괜찮습니까? 이게 아니 너네 지금 비웃지? 너네가 문제 풀다가 오만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칩니다. 이거 목격한 게 아니야. 목격한 게 아니라 그 이생의 지금 요즘 행실을 보고 짐작한 거라고. 추측한 거라고. 됐죠? 딱 걸렸지. 사실 다 알지, 대충. 자, 이 일이 탄로나면 이거죠. 남들은 내가 모두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책망할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만일 그 규수가 지체 높은 집안 딸이라면 필시 너의 미친 짓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남의 집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게 이유 1이고 이유 2라고 친다면, 그쵸? 1번 이유와 2번 이유는 둘 다 아까 얘기했던 이 파트로 넘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공건적이고 유교적인 가치관. 됐죠? 문제 없죠?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하여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저기 지방에 있는 별자에 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내려갑시다. 이생은 이튿날 울주로 보내졌다. 여기서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별 1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일단. 근데 이별 1을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체크할 내용은 뭐냐면 이생이 아버지가 이제 헤어져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생이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처음에.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후반부에 이제 저 저승으로 떠나야 돼요라고 최여인이 얘기했을 때, 나도 따라가겠어,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이제 애정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우리는 작품 전체에 대한 내용을 아니까. 이게 작품 후반부에 이별 3 장면 갔을 때, 그렇죠? 이별 3에서는 이생이 이별에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적극적인 애정관을 보인단 말이지.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그래서 이제 요 파트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격이 변한 거잖아. 그렇죠? 음, 성격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생을 우리는 입체적 인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고. 이생. 괜찮죠? 이거 괜찮아? 이해되시죠? 음. 다시 한번 그냥, 그러니까 처음 이별할 때는 별다른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이생이 후반부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이별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입체적 인물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체크 하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갑시다. 최 씨는 매일 저녁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렸어요. 몇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이생이 병에 걸렸나 보다 생각하고 향아를 시켜서, 향아는 그냥 그 몸종 그 애입니다. 심부름꾼 아이. 향아를 시켜서 이생의 이웃들에게 물어보게 했어요. 이웃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도령이 부친에게 죄를 지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출신은 그 말을 전해 듣고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상사병이 되는 거죠. 말도 안 하고 간 거예요? 말 안 했죠. 싸가지 없네.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거잖아. 집에 있다가 너 당장 짐 싸서 내일 찾아갈 시간이 없잖아. 아, 그렇네. 찾아갈 시간이 없잖아. 마냥 이생을 욕하면 안 돼요. 아니, 물론 저항을 안 한 거에서 너네가 불만을 가질 수 있어. 뭐 되돌아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때 시대적 배경을 조금 생각해 봐야죠. 그죠? 그 아버지의 말은 들어야지. 부모님의 말은 철저히 따르는 게 이때 유교적인 사상이잖아. 그런 것까지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했죠, 아직까지. 넘어갑시다. 자, 몸만 이리저리 뒤척일 뿐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넘어갑시다. 자, 그때 됐죠? 최 씨 부모가 이상하게 여겨서 병의 증상을 물어보아도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최 씨의 부모가 딸의 글 상자를 들추어 보다가 시를 발견하게 되었다. 요거 하나 체크하세요. 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음, 최여인의 그렇죠? 최 씨. 아 그래 교과서 있는 말로 진짜 최여인 말고 그냥 최 씨라고 앞으로 계속 할게요. 최 씨 여인, 뭐 최여인, 최 씨 이게 뭐 다 달라요. 버전마다 달라요. 최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최 씨의 병의 원인을 알게 되죠. 계기가 된다고. 아는 계기. 됐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두 번째, 그거보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생과 최 씨의 관계를 아는 계기가 된다고. 괜찮습니까? 이제 너네한테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넘어가면 여기에 어울리는 작품 골라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음. 시조 작품 같은 거 그냥 하면 되잖아. 그렇죠? 해당하는 작품 고르기. 이 문제가 돼. 고르기는 뭐야? 고르기. 문제 유형. 가능하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외부 작품 5개 쭈르륵 놓고. 그럼 결과적으로 한 번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자. 이게 지금 어떤 시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죠? 이생이 최 씨에게 화답한 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연애 편지 주고받던 거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겠죠? 사랑 또는 그리움 이런 얘기겠죠? 사랑.
그리움,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렇죠? 이런 주제에 해당하는 작품 중에서 골라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치나 이런 거 고르지 마시고요. 만능 이런 거 막 골라가지고. 그렇죠? 이제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을 뻔했구나 뭐 얘기하죠. 수습병 걸리면 죽어요? 안 걸려봐서 모르겠어요. 안 걸려서 모르겠어요. 근데 뭐 너무 보고 싶어서 못 보니까 뭐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뭐 이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뭘 못 먹으면 영양실조 때문에 죽는 거지 뭐. 알아 눕는다고 하잖아. 그럴 순 있잖아. 속상해서 알아 눕는 건 있잖아. 속상해서 입맛이 없어. 사랑한다고요? 지랄하네. 됐죠? 자, 이생이 누구냐? 일이 이렇게 되자 최 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목구멍에서 겨우 나오는 작은 목소리로 이제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 한번 체크할게요. 자, 아버님, 어머님, 길러주신 은혜가 깊으니 감히 숨기질 못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 이 최 씨의 말하기 방식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최 씨의 말하기 방식. 갑니다. 첫 번째,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 체크할게요. 됐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사랑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본성이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고 시경과 주남편에서 노래하였고 요거 체크하세요. 시경과 주남이라고 하는 거. 시경과 주남. 이게 유교 경전입니다. 유교 경전을 인용했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말하기 방식. 됐죠? 이러면 조금 하나 더 나오죠.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이생이 저 집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했을 때 성현의 말을 인용했잖아. 그러니까 그 성현의 말을 인용한 거는 자식의 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지. 근데 지금 이제 최 씨가 유교 경전을 들먹였잖아. 이거는 뭐 때문이야? 사랑. 자신의 사랑, 그쵸? 이 사랑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그죠? 이 공자님도 이런 얘기 했어요. 정당성 부여. 그렇지. 내가 이생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 부모님 몰래 만난 거 잘못이라고 하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연애를 했던 거 공자님도 인정했던 내용이라고 이렇게 가는 거지. 따지고 보면. 괜찮습니까? 뒤에 갈게요.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말을 주역에서 경계하였습니다. 마찬가지죠? 요것도 지금 됐죠? 괜찮죠? 주역에서 경계하였습니다. 자, 저는 거들처럼 가녀린 몸으로 뽕나무에 빛이 들기 전에 씹가야 한다는 말을 유념치 못하고 길가의 이슬에 옷을 적셔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무슨 자, 길가 이슬에 옷을 적셨다. 음. 자, 이게 무슨 얘기? 이생과 자유연애 한 거. 저 적셔지는 게 이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생과 만난 행위 자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시집 가야 한다는 말 됐죠? 이게 이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야. 그렇죠? 통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괜찮습니까? 근데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유념치 못하고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길가에 이슬에 옷을 적셔서 이제 비웃음을 받게 되었다. 손가락질 받을 일을 했다, 내가. 연애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무슨 얘기냐면 약간 너네도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때 당시에는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들끼리 얘기한다고. 부모들끼리.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혼인 시킵시다. 하면은 이제 방금 전에 그 괄호친 이거 있죠.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시집 가는 거. 요게 이루어졌겠지. 하지만 나는 이걸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쵸? 연애를 해버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덩굴이 다른 나무의 의지에 살듯이 벌써 위당처녀의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라고 얘기하죠. 요 위당처녀의 행실이라고 하는 거 그냥 고사 인용이라만 체크해 주세요. 어.
중국의 옛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뭔지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자유연애 하는 거. 자유연애 관련 얘기예요. 음, 자유연애를 하고 말았으니 죄가 이미 넘쳐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되게 사소한 영역이야. 최여인이 부모에게 부인했다. 부인했다. 그런 적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죠. 인정해버렸습니다. 다음 갑시다.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저는 신이 없는 도련님이 한번 가시 집안의 향을 훔친 뒤로 원망이 천갈래로 헤어났습니다. 요거 가시 집안의 향을 훔쳤다도 고사 인용이에요, 그냥. 음. 이게 가시 집안에서 어떤 남자가 향을 훔쳐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연애를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이것도 연애 얘기야, 그냥. 모르셔도 돼요. 원망이 천갈래로 생겨났습니다. 문제 없죠? 자, 여리디 여린 몸으로 서러운 고독을 견디다 보니 그리운 정은 나날이 깊어가고 병은 더해가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차 한 맺힌 귀신이 될 듯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부모님이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소원, 인생과 결혼. 그렇죠. 이생과의 혼인.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만약 청을 거절하신다면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협박 아니에요? 이승과 저승에서 함께 논일지언정 다른 가문으로는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이 파트예요. 지금 달라. 이생은 아버지가 너 저기 영남 내려가 했더니 알았다고 갔다고. 근데 이제 최 씨는 뭐라고 얘기해? 나 혼인 안 시켜주면 죽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릴 거야 하는 거잖아. 오히려 적극적인 애정관을 최 씨가 먼저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 인물이 애정관을 드러내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똑같은 거야.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여성들의 모습과 달라요. 괜찮습니까? 당대 일반적인 여성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야. 괜찮아? 따라서 이제 이 최 씨를 개성적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문제 없죠? 그러니까 자습성에 있는 말 그대로 뭐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뻗어나가서 이런 말들로 이제 변형이 가능하니까 이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없죠? 오케이. 내려갈게요. 자, 이에 최 씨의 부모도 그녀의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시 병의 증세를 묻지 않았다. 자,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달래가면서 이제 뭐 노력을 했죠. 그리고 중매의 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에 혼인의사를 물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원래 남자 집에서 여자 집으로 이제 사람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이생 집안은 그게 없으니까 이제 최씨 집안에서 먼저 움직였죠. 내려가면 되겠죠. 더 멋있는 거 나와요. 더 멋있는 거 나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갑시다. 자, 이생의 아버지는 최씨 가문의 문벌이 어떠한지를 물은 뒤 말하였다. 자, 여기서부터 좀 체크할 거예요. 일단 결론은 먼저 잡고 갑시다. 이생의 아버지는 이 혼인을 반대해요, 계속.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대신에 그 거절을 할 때 말하기 방식을 또 건드릴 수 있어요. 어떤 것을 근거로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거절 의사를 전하는지 그거 체크할 거야. 갑시다. 우리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학문에 정통하고 풍모도 남부끄럽지 않으니 바라는 바는 앞으로 급제하여 훗날 세상의 이름을 떠치는 것이요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소. 요거 첫 번째죠. 첫 번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들의 입신양명을 이유로 거절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아들이지만 애가 참 똘똘해요. 얘 벼슬하고 지금 한참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연애할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풍모도 남부끄럽지 않다는 거 잘생겼다는 거. 네. 이야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해.
어? 차은우다, 차은우. 얘기할게요. 그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근데 이거 되게 그럴듯해요. 왜냐면은 풍모도 남북부럽지 않고 공부도 잘한다 얘기 나왔잖아. 그러면 엄친아. 엄친아가 되는 엄친아. 거잖아. 이게 일반적인 고전소설 주인공이 다 이래요. 음, 어. 그래서 잘한다. 그냥 이거는 그냥 추가적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인물상 있잖아, 인물. 그 주인공. 음, 주인공은 꽃미남. 라고 선택지에 넣지 않을 거잖아. 제자가인형 인물이라는 말 써요. 제자가인형 인물. 네? 제자가인. 무슨 소리예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재주가 많고, 재주가 많은 사람. 가인은. 가인은 아름다운 사람, 이야. 잘생긴 사람. 됐죠? 한마디로 차은우. 그럴 수 있지. 서양대에다 얼굴도 미쳤다. 아, 불공평해요. 서양 얼굴 잘생기고 공부 잘하시잖아요. 불공평해요. 열린의 차은우.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짜 큰일 난다. 응? 내 차에 불 나는 거 보이죠? 내려갈게요. 됐죠? 이렇게 첫 번째 거절을 했어요. 예, 중매쟁이가 돌아와서 이제 말을 전하죠. 자, 한 시대의 벗들이 모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최씨 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시대의 벗들이 모두 그대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을 하더이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말하기 방식에서 첫 번째, 어, 칭찬으로 시작을 하죠.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 일단. 그죠? 음. 그리고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서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렇죠. 잘 나가겠죠. 앞으로 더 집안이. 라고 이제 칭찬 계속 해주는 거예요. 속히 좋은 날을 정해서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이제 얘기하겠죠. 어찌 연못 이렇게 끊어서 갈게요. 하더이다 해서 칭찬 먼저 하고, 그렇죠? 머물러 있겠습니까? 라는 거에서 이제 두 번째 성공을 확신하죠. 웅크리고 있다는 건 지금 집안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치? 지금은 그렇게 엄청 잘 나가는 집안이 아니거든요. 어,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그렇다고 얘네가 뭐 몰락했거나 이 정도는 아니에요. 양반? 양반 집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높은 벼슬을 하면서 막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지, 지금. 네. 왜냐면은 조금 이따 그 얘기 관련돼서도 나와요.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혼인의 뜻을 다시 전하는 거죠. 혼인의 의사를 다시 전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소설이 내신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대략적인 줄거리와 사건이 뭐가 일어나는지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는 다 알아요. 그거를 묻지 않아 우리한테는 어차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번 까였잖아요. 그래서 네, 까였는데 한 번 더 저렇게 하는 것도 씨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 그것도 되지 않나요? 가능하죠. 왜냐면 이거 혼인 성립 안 되면 내 딸 죽어요. 응. 살려야 그리고 될 두 거 아니야. 번째로 다시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려갈게요. 중매쟁이가 다시 한번 이제 이생한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생네 아버지가 다시 얘기하는 거죠. 갑시다. 나 역시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늙도록 성공하지 못했어. 노비들은 도망가 흩어지고 친척들의 도움도 적어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하다. 이거 밑줄 치시면 되겠죠. 생활이 어렵고 살림이 궁색하다. 그러니까 지금 양반 집안이긴 하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니 문벌이 좋고 번성한 집. 자, 이거 문벌이 좋고 번성한 집 누구네 집? 최씨 최씨네 집안. 됐죠? 인물 좋다는 게 집안이 좋고. 음. 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신분적인 차이라고 하면 틀려요. 신분의 차이를 이유로 들어서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죠? 이게 왜냐면은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소설하면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게 춘향전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이제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 이런 데선. 근데 이제 이 작품, 이생규장전에서는 이생네도 양반, 최씨는 최신혜도 양반이야. 다만, 최신혜가 더 잘 살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벌의 차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거를 그 이유로 들었다라는 말까지는 괜찮은데, 신분적인 차이라고 하면 틀려요. 말장난에 놀아나시면 안 돼요.
뒤에 갈게요. 어찌 한미한 선비를 자식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신단 말이오. 이는 반드시 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과도하게 칭찬하여 귀댁을 속인 것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갈게요. 여기 이제 두 번째 거절이죠. 두 번째 거절. 거절 2는 이제 문벌의 차이를 이유로 들었죠. 됐죠. 과도하게 칭찬해서 귀대에게 속인 것이라는 건 우리 아들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 방금 전에 최씨네 집에서 사람 보냈을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당신 그 이생네 당신 집안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나는 믿어요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생 아버지는 이제 좀 자신을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아니에요. 훨씬 잘 사는 집안인데 우리랑 결혼하면 우리 욕 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일단 이제 중요한 맥은 최씨의 부모님은 혼인을 이제 성립시키려고 하고 이생네 아버지는 계속 거절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말하기 방식에 관련된 걸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갑시다. 뒤에 중간에 잠깐 끊었다가 자, 중매쟁이가 다시 최씨 가문에게 구하자. 최씨 부친이 말했습니다. 봐봐, 이제 더 멋있는, 아까 더 멋있는 거 나온다 그랬지? 자, 납체의 예와 의복에 관한 일은 제가 모두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결혼하는데 돈 드는 거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들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좋은 날을 가려서 화촉을 밝힐 날짜만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됐죠? 근데 이제 혼인 비용 전부 다 부담하겠다라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이생 집안을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됐죠? 음. 혼인 비용, 일체 부담 이렇게 한 거죠. 괜찮습니까? 음. 중매쟁이가 돌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일이 여기까지 이르자 마음을 돌려서 곧 이생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야, 최신의 집안에서 이렇게까지 간곡히 결혼하자고 하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그때 시한수를 쥐었다고 하네요. 시한수. 그죠? 이런 거를 우리는 삽입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삽입시. 음. 이런 건 왜 넣어요? 그게 중요하죠, 이제. 그러니까 삽입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제 접근을 하면은 구조적인 단조로움을 없애줘요. 주절주절 그냥 긴 글만 나오는 거에 비해서 중간에 시라도 들어가면 조금 다르잖아. 그래서 구조적 단조로움을 탈피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 괜찮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시에 지금 삽입시가 지금 요 장면에 한 번이 나오죠. 뒤에 또 나오죠. 근데 그때의 인물의 정서가 다르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후반부에 이제 최 씨가 그렇죠. 깨어진 거울이 어쩌고 하는 그 시를 했을 땐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거고 얘는 지금 재회의 기쁨, 그렇죠? 만남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조금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오죠 이제 갑시다. 깨진 거울이 다시 합쳐서 둥글게 되는 거, 그렇죠? 여기에 이제 우리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어. 다시 둥글게 되는 것도 때가 있는 법, 재회 얘기하는 거죠. 은하수의 까막가치들이 아름다운 기약을 도와주었네. 이거 우리 아는 고사죠? 그죠? 견우직녀, 설화 인용한 거죠. 설화 차용한 거죠. 있었습니까? 자, 이제 월하의 노인이 붉은 실로 메어주리니 이것도 이제 우리 많이 얘기하던 그 월하의 노인이 붉은 실로 짝을 맺어준다. 날 때부터 새끼손가락에 이제 실이 묶여 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운명적인 거 얘기하는 거요. 자, 봄바람이 불어도 두견새를 원만 마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다 일단 빼더라도 다시 재회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우리는 이렇게 만날 운명이었구나. 요런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최 씨는 다시 한번 병이 났고 시를 지었어요. 나쁜 인연이 바로 좋은 인연이었나? 맹세의 말이 마침내 이루어졌네. 임과 함께 작은 술에 끌고 갈 날이 어느 때일까? 뭐 꽃비녀를 추스려 문제 없죠. 마찬가지로 최 씨 여인도 재회의 기쁨을 노래했죠. 내려가도 되겠죠? 자, 이에 길이를 가려서 혼례를 치르니 끊어졌던 사랑의 줄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만남 이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그렇죠? 양홍과 맹광, 호선과 한속은 이거 전부 다 그냥 고사 등장 인물들이에요. 어, 고사 인용한 거예요. 그 사이가 좋았던 부부 있잖아. 음, 부부의 애정을 드러내는 인물들입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이생은 다음해 과거에까지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잘 나가게 됩니다. 일단.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 잡아두고 잠깐만 멈췄다 갈게요. 네, 두 번째 이별 쪽으로 갑시다. 음. 야, 앞에 아까 요 삽입시들 그죠?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지 확실하게 좀 얘기해야 됩니다. 재회의 기쁨, 그죠? 그 다음에 혼인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거 얘기한다. 자습서에 그 각주 달려있는 내용, 그거를 중심으로 일단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음흠. 자, 신축년,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넘어가면 되겠죠? 뭐 임금은 피란을 갔고요. 백성들은 뭐 흩어지고요. 이렇게 됐답니다. 됐죠? 요게 이제 홍건적이라고 하는 요 이제 시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 이별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야, 첫 번째 이별은 뭐 때문이었다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련인 거야. 괜찮지? 근데 두 번째 이별은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게 실현이 되는 거지. 장애물이 아버지가 장애물, 홍건적이 장애물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라고. 그죠? 갈게요. 자, 이생도 가족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어들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어들고 그를 뒤쫓았다. 이생은 달아나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야, 여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그 너 지방 내려가라고 했을 때 그냥 내려간 것도 소극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도 지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 씨는 최 씨란다. 이생은 아내인 최 씨를 챙기지 않고 혼자 도망가서 살았잖아, 일단.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소극적인 거야. 근데 대신에 이제 요때 최 씨. 그죠? 자, 호기야, 나를 죽여 삼켜라. 차라리 죽여서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모습 역시도 최 씨의 적극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요 말을 더 많이 쓰죠. 지조, 기도 별개 절개, 항상 정절. 충성은 아니죠. 정절이 정절이 절개랑 똑같은 말이에요. 을 중시하는 태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연장해서 보면은 유교적 가치관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조나 절개, 정절을 중시한다는 점은 대성적인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지. 그래, 이 작품의 최 씨는 개성적인 인물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 작품의 최 씨는 지조와 절개를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했어. 그치? 근데 지조와 절개를 중시하는 모습이 개성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괜찮죠? 어. 이거는 당대 일반적인 여성들의 모습과 같은 거니까. 이때 당시 여성에게 중시되던 덕목이었으니까. 그렇죠? 고맥락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뒤에 갑시다. 도적은 노하여 최 씨를 죽이고 난자질하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하나만 묶어놓을게요. 그러나부터 새들이 주저기고 있었다. 여기 많이 물어요. 배경묘사죠, 일단. 그렇죠? 배경묘사를 통해 뭐겠어?
지금 폐허가 된 모습을 묘사한 거잖아. 이걸 통해서 이생의 정서를 심어하는 거예요. 이생의 정서, 쓸쓸함, 그쵸? 안타까움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부정적인 정서일 거 아니야. 아내도 잃었지, 가족들 다 흩어졌지, 집은 불탔지 뭐 이런 거니까. 그쵸? 자, 이생은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작은 누각에 올라가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아직까지도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죠? 계속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죠. 자, 어느새 날이 저물었고요. 홀로 우두커니 앉아서 가만히 떠올렸지만 한바탕의 꿈만 같았다. 라고 얘기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바탕의 꿈. 고소성 하나만 체크할까? 그 지난날에 좋았던 기억은 전부 다 꿈 같았다. 뭐 있을까? 일장춘몽.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한때의 즐거운 꿈인 겁니다. 한때의 즐거웠던 꿈. 이런 걸 일장춘몽. 또는 남가일몽. 뭐 이런 거 얘기죠. 출장 출문. 남가일몽.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장춘몽, 한 남가일몽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좋았다가 중심이 아니라 순식간에 사라진 거잖아. 그러니까 허무하다로 이어지게 돼요. 허무하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경쯤 되어, 여기 괄호 하나 치겠습니다. 이경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라고 하는 거. 딱 봐도 이제 신비한 배경이죠. 신비로운.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신비로 이렇게 가자. 이것도 똑같죠. 시간적 배경이랑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묘사인 거잖아. 배경 묘사. 됐죠? 를 통해 신비로운 분위기 형성한 거죠. 뭔가 이제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 달빛이 쫙 쏟아지고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때 발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자,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지고요. 최 씨가 서 있네요. 됐죠? 자,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여쯤에서 우리는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비현실적 요소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최 씨의 환신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신, 환생, 뭐 다 괜찮아요. 자, 여기서 내용일치.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체크해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지만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는데, 당신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는 맞아요. 괜찮습니까? 의심도 없이 물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자. 만남 3. 됐죠? 만남 3. 됐죠? 는 그건 아니에요. 마? 여기서 앞에 부분에서 죽은 이유가 부적한테 잡혔는데 너한테 뭐라 몸을 팔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해서 네. 사랑을 사랑 선생님이 뭐라 했는데 사랑이 더 중요해서 죽음을 선택한 그쵸?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까 이거였죠. 지조, 절개, 정조를 중시했다고. 목숨보다 사랑이 그걸 더 중시한 거야. 사랑을 더. 적극적인 애정관이 드러난다는 얘기가 그래서도 가능한 거라고, 이 장면에서도. 그렇죠? 당신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라고 묻네요. 자, 최 씨는 이생을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 부분 얘기하네요.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 쓰고 쪼쪼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요거를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푸른 바다의 구슬.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애정, 사랑. 그렇죠? 비유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사랑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장면 봐봐. 이거 요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있죠. 만남 1, 이별 1, 만남 2, 이별 2. 됐죠? 아, 이별 2는 아직 아니구나. 됐죠? 어쨌든 만남과 이별의 과정이 있죠. 그거를 요약적으로 제시했잖아. 됐죠? 만남과 이별의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 됐죠? 너무 이상하게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너무 이상하네. 그렇죠? 요거 정도 괜찮죠? 음. 만남과 이별의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자,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행액, 뜻밖의 행액 이게 뭐야? 그렇죠. 홍건적의 날. 만나서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장면이죠. 음, 그래서 이제 목숨보다 그렇죠? 지조와 정절을 중시하는 적극적 애정관이 드러남.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그냥. 아까 요렇게는 필기 안 했었으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건 천성의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얘기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진 산골에서 당신과 헤어지고 짝을 잃고 홀러나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비유했네요. 그죠? 짝을 잃고 홀러나가는 새. 그죠? 최씨 처지 비유한 소재죠.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저리는 귀하고 목숨은 가벼운 여기 나오죠. 저리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얘를 지금 더 중시하는 거죠 지금. 괜찮습니까? 요게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그 장면이죠. 자, 쇠잔한 몽뚱일망정 치욕을 면한 것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들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죠. 거기는 밑에 그냥 써있는 각주만 참고하세요. 전쟁의 참혹함 뭐 이런 거 들었는 장면이다. 그쵸? 온몸이 찢긴 그런 모습을 지금 형상화한 거잖아. 그렇죠? 잔인하게 표현한 거죠. 뒤에 갑시다.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요 장면 고사성어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즐거움이 다하면 비극이 온다. 흥진미래라고 하는 거. 사실 내신이니까 체크하는 거예요. 내신 시험 준비하는 거니까. 즐거움을 다하는, 응? 즐거움을 다하는, 슬픔이 온다고. 비극이 찾아온다고. 즐거움이 다하면 비극이 오는 거. 그죠? 그 정도까지만 잡아두고 다음 장면 가겠습니다.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이거 지금 여기 파트 고사 인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표시만 하고 넘어갈게요. 추연이 피리를 불었다.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다. 복례산에서 10여 년 만에 만나자는 뭐 복례산 얘기 나오는 거. 취굴의 삼생의 향이 주에 요 정도. 요 정도. 중국의 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뭐 저승에 있던 혹은 또 신선세계에 있던 사람이 이승으로 돌아오고 막 이런 얘기하는 고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냥 어쨌든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인 거잖아. 그렇죠? 당신과 나와의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계속 사랑을 이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제 요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 음, 이 작품 속에 일단 유교적 가치관이 계속 나왔던 거 알죠? 유교적 가치관 계속 나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여기 뭐 추연의 피리, 취굴의 상생, 천녀의 혼 이게 전부 다 신선 얘기라 그랬잖아. 이제 도교적인 사상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돌아오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불교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잡은 상태에서 이거는 뭐 요 장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이생규정전이라고 하는 이 작품 안에는 유교, 불교, 도교라는 말 대신에 선이라는 거 쓰거든요. 유불도 또는 유불선. 됐죠? 괜찮아? 이렇게 갈게요. 그냥 따로따로 쓸게요. 유교적, 불교적, 도교적 사상이 모두 드러나는 거예요. 이생규정전이라고 하는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유교는 뭐 효심을 강조하는 거나 그죠? 지조절개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게 이제 유교인 거고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이게 이제 불교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인용된 고사 같은 것들이 신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나온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생은 좋아하네요, 당연히. 넘어갈게요. 자,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라면서 회포를 풀죠. 자, 그러다가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를 묻자 최 씨가 말했습니다.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되게 현명합니다. 현명한 사람으로 그려져요. 이생이 또 물어요.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 있어?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라면서 다음날, 그쵸? 이제 함께 재물이 묻혀 있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제 재물을 찾고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하고요. 올해 오간산 기슭에 합장하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전쟁이 끝나고 제일 먼저 한 게 지금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하는 거잖아. 여기서도 이제 효심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유교적 가치관. 돌아가셨어요? 네. 전쟁 중에 다 돌아가신 겁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상태예요. 이생의 부모도 최 씨의 부모도. 최 씨도 죽었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쟁 중에 살아남은 건 이생밖에 없어요. 혼자만 살아남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뒤에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고요.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돌아왔고요. 자,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어쩌고 저쩌고 나가지 않았다. 고사성어 하나 있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안 나와요. 두문불출이라는 말 합니다. 두문불출. 자습사역이 있네요. 두문불출하였다. 괜찮죠? 두문불출. 자,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쥐어 주고받았으며 금실이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됐죠? 뭐 여기까지는 좋았죠. 이제 다시 헤어져야죠. 갑시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됐죠? 이게 지금 뭐야? 만남 1, 2, 3 얘기하는 거잖아. 세 번의 만남을 했잖아. 그렇죠? 자,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자,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라면서 울어요. 왜 그래? 라고 얘기했더니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셔야 되는 거죠. 일단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봐오던 거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장면에서 운명론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죠.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 두 사람의 이별의 계기, 갈등의 계기가 되는 게 개인과 운명의 갈등인 거지. 그렇죠? 자,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최 씨의 말에 지금 드러나는 것부터가 이승과 저승을 분리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분리 또는 단절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거죠. 산 사람은 산 사람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거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의 법도에 따라야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상이죠, 이게.
됐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이생에게 술을 권할 때 요 옥루춘이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으나 되게 슬픈 노래겠죠. 슬픈 가락이 되겠죠. 자,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읽네. 요거 이제 요 장면. 그죠? 결과적으로 요쪽이죠, 요쪽. 그죠? 전쟁 중에 헤어졌던 거 비유한 거죠.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수연할 곳이 없어라.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지니 지금 이거예요.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지니 됐죠? 아까 우리 이색 있었던 시 잠깐 기억나? 깨졌던 거울이 하나로 합쳐진다 뭐 얘기했었잖아. 근데 여기서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진다고 했으니까 이제 헤어지면 영영 헤어지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네. 반복된 이별. 그렇죠? 또는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영원한 이별. 비유한 거죠. 그렇죠? 너무 슬퍼요. 마음만 쓰려라. 얘기하는 거죠. 내려가면 되겠죠?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가 아득하니 인간과 하늘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도 삽입시였으니까 그렇죠? 얘기 하나 집어 넣을 수 있겠죠? 삽입시를 통해서 비극성을 심어하는 거고 애상적 분위기 강조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삽입시의 기능이 되겠죠? 이렇게 표시도 하죠. 삽입시의 기능. 그죠?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삽입시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장면마다 이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지 또는 어떤 정서를 노래하는지 요거만 조금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이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텍스트가 뭘 나타내느냐가 끝이 아니겠죠. 정서 똑같은 거 찾아라. 정서 같은 거 찾아라.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시들 뭐 쭉 줄 수 있는 거고 만남의 기쁨, 사랑의 기쁨 이런 거 있잖아. 요런 거를 노래하는 시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구분하시는 것까지만 잡아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장면이네요. 최 씨는 노래를 제대로 못해요. 너무 슬퍼서. 마지막 장면. 자, 내가 차라리 여기네요, 이제. 함께 저승서용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됐죠? 그리고 여기도 얘기하죠, 이제. 부디 그대는 더 머물다가 100년 후에 나와 함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오케이. 적극적이네요. 이생의 적극적 애정관이 드러남. 그죠? 그래서 성격의 변화. 뭐라고? 이생은 어떤 인물이라고? 입체적 인물이 되는 거라. 그죠? 고사성어 여기서도 몇 개만 체크할게요. 자,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집안이 너네 많이 들어봤을 거야. 풍비박산이 난다고. 풍비박산. 야, 풍지박산 아니에요. 풍비박산입니다.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또 인용하네요. 또 인용하네요. 어버이 살아계실 적에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고 했는데, 그쵸? 요것도 이제 자식의 도리와 유교적인 가치관을 강조하기 위한 정전용인 거죠. 요교가 아니고 유교적 가치관, 효, 중시. 근데 이제 당신 덕분에 부모님 이제 묘지도 만들어 드릴 수 있었고 뭐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여기에 머물다가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적극적이다라고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봐봐. 최 씨와는 이게 운명이에요. 그렇지? 이게 운명이에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생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운명을 거부하잖아. 그렇죠?
운명에 저항하는 거잖아. 자, 운명을 거부하는 이라고 하는 말이 덧붙을 수 있어요. 그쵸? 운명을 거부하는 이생의 적극적 애정관. 마지막 장면은 굳이 뭐 특별히 뭐 더 체크할 건 없습니다. 그냥 텍스트 한번 확인만 할게요. 자, 당신의 목숨은 아직 한참도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저는 이미 저승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이곳에 더 머물 수가 없어요.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가 여기저기 나뒹굴지 않게끔 잘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서 눈물만 흘립니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셔요 라면서 요것도 똑같아요. 말을 마친 최치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사라져버렸다. 서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네요. 뭐야? 그렇죠. 전기적 요소죠. 그렇죠. 그렇죠. 이생은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주었고요. 장사를 지낸 뒤에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마지막 장면 이렇게네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저리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요거 자습서에도 표시는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렇게 끝난 게 아니잖아.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게 보통 설화적인 결말이라 그래요. 설화적 결말 구조야. 여운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중심 이제 주제가 되는 애정 있잖아. 두 사람의 사랑. 여운을 남기고 주제 전달. 그죠? 주제 강조. 뭐 이렇게 되겠죠. 주제 강조. 괜찮습니까? 요 정도 내용으로 마무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구조는 뭐 어차피 반복되는 구조라서 크게 어렵지 않은데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에 제발 뇌피셜 집어넣지 마세요. 당연이라는 게 없어요. 당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공부해서 이 장면에는 뭐 아버지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또는 어떤 정서로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작품은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문제 없죠? 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해두도록 합시다.